이 프로그램은 방송위원회가 조성 및 관리 운영하는 방송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새벽 6시 부산 앞바다. 요즘 이곳엔 고등어를 잡는 대형 고깃배들이 부지런히 나가고 들어온다. 지금이 딱 고등어의 계절이기 때문이다. 바다를 닮은 푸른 빛깔의 등어로 망망대해를 마음껏 헤엄치던 고등어. 지난 여름 북쪽으로 올라가 충분한 먹이를 먹고 다시 남쪽으로 내려온 이 가을에 가장 통통하게 살이 오르게 된다. 고등어처럼 많은 장점을 가진 생선이 또 있을까? 뛰어난 영양을 자랑하는 탁월한 웰빙 식품이요. 거기에 누구나 좋아하는 맛에 가격까지 저렴하니 사람들의 손이 절로 고등어로 가게 된다. 특히 오랫동안 우리 국민들에게 풍부한 먹거리가 되어주면서 다양한 이야기까지 간직하고 있는 고등어. 언제나 우리 곁에서 풍성하게 살아 움직이는 고등어는 바다가 제공해준 너무도 소중한 선물이다. 우리나라의 물고기란 물고기는 모두 모인다는 부산 공동어시장이지만 가을철에는 뭐니 해도 고등어다. 오늘도 가을 고등어를 사기 위한 도매 상인들이 꼭두 새벽부터 찾아와 어황일보를 살펴본다. 어황일보에는 오늘 들어온 고깃배들이 어떤 해역에서 무엇을 잡았는지 적혀있는데 도매 상인들이 꼼꼼히 체크하는 사항이다. 어떤 바다냐에 따라 고등어의 질이 다르고 그에 따라 가격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물론 어황일보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도매상인들은 바닥에 널린 고등어들을 직접 보고 만지면서 얼마나 싱싱한지, 얼마나 물이 좋은지 일일이 확인해본다. 그러면서 경매 가격도 예상해보고 자신이 사갈 고등어를 미리 점 찍어두기도 한다. 좋은 고등어를 먼저 차지하려면 바쁘게 눈을 움직여야 한다. 첫째 이제 배가 좀 얕물고 눈이 이제 선명하고 바래야 되는 기라. 바래야 되고 이제 만져보면 이제 성깔이 있잖아요. 이제 안 후해지고 이제 그래 좀 각자 이제 만져보고 이제 배가 무르든가 이러면 이제 그 상인에 따라가지고 안 사거든. 값이 이제 그 싸니까. 그리고 또 얇으면 뭔지 비싸고 근데 순도가 좋으니까. 도매 상인들이 좋은 고등어를 고르고 미리 점 찍어두는 동안에도 한쪽에서는 막 항구에 들어온 고등어를 쉴 새 없이 쏟아낸다. 그리고 비슷한 크기의 고등어들끼리 따로 분류 작업을 해둔다. 신선도뿐 아니라 크기에 따라서도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등어를 사려는 도매 상인들이 몰리고 작업이 바쁜 이유는 당연히 요즘의 고등어 장사 재미가 쏠쏠하기 때문이다. 물론 고등어는 1년 사시사철 잡히는 고기지만 가을에 그 맛이 가장 좋아진다. 바로 이때 고소한 맛을 내는 지방 함유율이 제일 높을 뿐 아니라 살도 가장 통통하게 올라있을 때다. 가을 고등어와 배는 며느리에게 주지 않는다라는 속담은 바로 그런 이유에서 생긴 것. 이제 들어온 고등어의 분류 작업이 끝나면 바로 경매가 시작된다. 총소리와 함께 상인들과 경매인들이 고등어 위판장 둘레로 몰려들고 바닥에 깔린 고등어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면 경매 시작을 알린다. 오늘의 고등어 가격이 정해지는 첫 번째 관문. 조금이라도 낙찰가를 높이기 위한 경매인들의 눈과 손이 재빠르게 돌아가고 일반인들이 알 수 없는 말과 손짓이 한참을 오간 뒤 낙찰가가 정해진다. 요즘 고등어가 성에 대해서
한 5만 개 정도 납니다. 작년 대비하 보면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우리 고등어는 사실은 서민 경제에 많은 식품이 보탬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참 바다가 풍부가 됐으면 좋죠. 요즘같이 꾸준하게 고등어가 잡히면 좀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경매가 끝나면 어시장은 경매로 팔린 고등어들을 싣고 나가느라 또 한바탕 시끄러워진다. 도매 상인들은 미리 대기하고 있던 포터들과 함께 자신이 산 고등어를 부지런히 나르기 시작한다. 이렇게 실려나가는 고등어들은 이제 전국 각지의 시장과 마트로 운반되어 소비자들에게 선을 보일 것이다. 시장에서, 마트에서 사시사철 손쉽게 만날 수 있으며 저렴한 값에 살 수 있는 고등어. 고등어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흔한 생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고등어를 단순히 흔한 생선이라고만 말하기에는 뭔가 아쉬움이 남는다. 고등어가 가진 장점이 무척 많기 때문이다. 등푸른 생선의 대표주자 바다의 보리, 이런 명성들을 달리 얻게 됐을까? 분명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등어를 즐겨 찾고 그 속성을 잘 알기에 붙여진 수식어들이다. 실제로 해양수산부가 실시했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가장 좋아하는 생선으로 고등어를 꼽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생선이기 때문은 아니다. 사실 어획량으로 따지자면 멸치나 오징어가 더 많다. 하지만 고등어는 맛과 영양이 뛰어난 웰빙 식품이라는 매력이 있는 것이다. 고등어는 지방 함량이 15% 정도로 대단히 많습니다. 지방을 구성하는 몸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이 많기 때문에 동맥경화, 뇌졸중 등과 같은 혈관계 계통의 성인병을 예방을 하고 암 발생을 억제하며 치매 그리고 당뇨병을 예방을 하고 머리를 좋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발육 촉진, 신경질환과 골다공증을 예방을 할 뿐만 아니라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등 다양한 생리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웰빙 생선입니다. 한국인의 8가지 장수 음식에 꼽힐 정도로 뛰어난 영양에 맛까지 좋은 팔방미인 물고기 고등어. 2만 원 받으세요. 하지만 국민들의 고등어 사랑은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것을 공급해주는 서민들의 음식이라는 점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생선 가격치고는 좀 싼 편이 고등어가 저렴하고 자주 이용하죠. 싸니까. 시골에서 엄마가 해주시는 거 생각나서. 그러면 어저께 고등어를 사셨는데 고등어 왜 사셨어요? 오늘 저녁에 왠지 신랑과 구워서 먹고 싶어요. 소주 한 잔. 이리 보나 저리 보나 흠잡을 데 없는 먹거리로 그 인기와 사랑이 식을 줄 모르는 고등어는 해가 갈수록 그 소비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고등어는 우리나라 전 연안에 서식하면서 계절에 따라 바다를 회유하는 어종이다. 겨울에는 깊은 바다에 있다가 봄이 되면 연안으로 떼를 지어 몰려와 산란을 한다. 산란기가 끝난 고등어들은 여름에 바닷물이 따뜻해지면 북쪽으로 이동을 하고 날씨가 추워지면 다시 내려와 남쪽 바다에 몰려들면서 성어기를 이룬다. 12월 달까지 부산, 통영, 여수 그 근처 아주 연안 포구 가까운 곳에서 머물면서 성장을 하다가 이 수온이 점차 떨어져서 약 한 12, 3도로 떨어지면은 그 남쪽으로 월동을 하러 다시 내려가는 그런 회유를 반복을 합니다. 1년에 성장은 빨라서 1년이면 한 30cm 정도 크고요. 연안에 와서 먹이 활동을 활발히 할 때
전갱이하고 같이 섞여서 이렇게 우리들이 자주 만나는 그런 어종입니다. 고등어가 우리나라 전 해안에서 서식해온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인 것으로 알려졌다. 어획량도 우리나라에서 5손가락 안에 꼽히는 어종으로 한때는 1년에 20만 톤씩, 최근엔 15만 톤 정도 이상씩 계속 잡히고 있다. 그러다 보니 고등어는 오랜 세월 동안 자연스럽게 국민들의 식량 공급원이 됐을 것이고, 그 맛에 길들여지면서 우리 국민들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생선이 됐을 것이다. 고등어라는 고기를 아마 여름에 한여름부터 추석 특기 전후에 그냥 뭐 부산항, 뭐 통영항 뭐 이런 연안에 몰려오는 고기니까 항상 잡아서 식용을 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게 그러한 전통이 양이 많다 보니까 그걸 많이 잡아서 소금에 보관을 할 수밖에 없었고 냉장고가 없는 시대예요. 그런 흔적들이 지금 자방고등어라든지 이 내륙까지 옮겨져서 상품이 되는 고기들은 아주 오래 전부터 보관을 해서 그렇게 집신 심고 들어서 날아서 같이 갈라 먹었던 그런 흔적들이라고 보면 돼요. 또한 고등어는 정조시대 인물인 정약용의 형 정약전이 흑산도에서 저술했다고 하는 자산어보에도 기록되어 있다. 어류도감이라고 할 수 있는 자산어보에는 고등어의 모양과 특징, 성행하는 시기, 고등어 잡이 방법 등이 비교적 자세하게 나와 있다. 특히 불을 밝혀 밤에 잡는다는 대목은 조선시대에 이미 고등어의 성질을 파악한 전문적인 어획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제와 6.25를 거친 후 가난하고 굶주린 세월을 보내야 했던 그때도 고등어만은 바다에 가득했고 서민들이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었다. 그래서 저렴한 가격에 고등어 한 손만 있으면 고기가 없어도 식탁이 풍성해지곤 했다.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해온 고등어는 우리네 사람들의 정서를 대변하기도 한다. 6.25 전쟁으로 인한 민족의 고통을 조그만 마을에 사는 아버지와 아들을 통해 보여주는 하근찬의 소설 순환이대. 아버지는 전쟁으로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을 만나러 가면서 고등어를 사고, 외팔이인 아버지는 고등어 때문에 가려운 데를 긁지 못해도 즐겁기만 한 눈물겨운 모습이 그려진다. 또한 한국의 대표적인 베스트셀러 공지영의 고등어도 있다. 여기에서 등푸른 생선 고등어는 386 세대들이 열망했던 자유의 상징적인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부산시 남포동 뒷골목. 1980년대 이곳은 고갈비라고 불리는 고등어 구이집들이 늘어선 부산의 명물이었다. 군사정권의 어두운 정치 상황 아래서 술로 쓰린 속을 달래려는 이들이 모이던 곳. 고등어 양념구이인 고갈비는 저렴하고 맛있어서 지금의 386 세대인 당시 대학생들의 소주 안주로 인기가 그만이었다. 지금은 그 즐비했던 식당들이 거의 다 문을 닫아서 고갈비 골목이라 부르긴 무색하지만 고등어 굽는 연기는 여전히 피어오르고 있다. 그 당시 어떤 사람들이 주로 이곳을 찾았나요? 그때는 학생장사니까요. 동대, 부대. 그때는 학교 앞에 설문화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 일 되면 다리가 없고 시계도 몇 개 넣고 먹고 학생기도 몇 개 넣고 먹고. 고갈비라는 예. 이름이 붙여진 이유가 어떻습니까? 그때는 소주가 대선 소주가 있었습니다. 이제 고갈비라는 거죠. 한 마리 시켜놓고 돈이 없으니까 이거 이제 갈비를 뜯는 거예요. 중간에 몇 사달. 그래서 고갈비가 됐는 거예요.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술과 안주를 시켜 긴긴 밤을 지새워야 했던 시절.
그 자리에 고갈비가 함께 있었다. 오죽 맛있었으면 생선에 갈비자가 붙었을까. 철판 위에서 지글지글 구워지는 고등어는 일단 눈부터 즐겁고 그 맛 또한 일품이라서 갈비가 부럽지 않았을 것이다. 형편이 넉넉해져서일까. 고갈비를 먹기 위해 학생증을 맡기는 풍경은 이제 볼 수 없지만 고갈비의 넉넉하고 담백한 맛은 여전하다. 그래서일까 몇 개 안 남은 고갈비 식당을 찾는 발길도 좀처럼 끊어지지 않는다. 고갈비 좋아해요? 좋아하죠. 왜 좋아하시는지? 이게 다들 그런 촉이 있을 건데 대학교 1학년 때 선배들이 고갈비 먹으러 가자니까 참 그 맛있는 거 그 먹으러 가는 줄 알고 대학교 때는 싼 것만 먹으니까 기대하고 갔는데 이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항상 그런 대학교 때 막걸리하고 이런 추억이 있는가 봐요. 살기가 아무리 좋아져도 고등어가 주는 아련한 맛은 여전히 우리를 즐겁게 한다. 그런데 고등어는 맛있는 음식뿐 아니라 또 다른 즐거움을 우리에게 선사하고 있다. 가을의 경주 앞바다. 이른 아침부터 여기저기에서 꾼들이 몰려온다. 바다 낚시를 즐기려는 낚시꾼들이다. 바다 낚시가 민물 낚시와 다른 매력을 하나 꼽으라면 바로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로 나가 꽤 깊은 곳의 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것. 여기 지금 강에는 이거 낚시. 주말마다 이곳은 직접 배를 타고 나가서 선상 낚시를 즐기려는 낚시꾼들로 장사진을 이룬다. 바닷가 근처라면 어디서나 많이 볼 수 있는 풍경이다. 바다 낚시 중에서도 가을철 고등어 낚시가 인기가 좋다. 이 배는 초보들이 다 잘하는 배인가 봐. 고등어 낚시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변에서 손쉽게 잡을 수 있고 그리고 맛도 마시고 그게 제일 장점 아니겠습니까? 손맛은 어때요? 네, 뭐 손맛 좋죠. 고등어 낚시 매력이 뭐라고? 무는 느낌이 조그마한 고기보다는 좀 커서 그런 거는 기분이 좋습니다. 사시사철 어디서든 쉽게 만나는 흔한 생선. 경남 통영에서 100길로 32km. 한려수도 끝자락에 위치한 섬 욕지도에서 살아있는 고등어를 도심으로 나르는 작업을 몇 년째 계속하고 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부터 그물을 당기기에 여념이 없는 어부들. 팔팔하고 당찬 고등어 떼들을 끌어올리자니 힘이 보통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런데 고등어 그물을 끌어올리고 있는 이곳은 바다에 나가 있는 고기잡이 배가 아닌 연안에 위치한 고등어 양식장. 고등어 치어를 양식장 안에서 키워 먹잇감이 될 만큼 자라면 잡아 올리는 것이다. 먼 바다에서 고등어를 잡아 운반하면 금방 죽기 때문에 육지와 가까운 연안에서 양식을 하여 도시로 빠르게 수송하려는 것이다. 고등어를 한번 해가지고 등푸른 생선을 한번 식탁에 해로서 가루로 삼 올리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하여
고등어 치어는 멸치, 잡어, 크릴새우 등으로 만든 사료를 먹이로 준다. 횟감으로 쓰일 것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살이 오르도록 키워야 한다. 하지만 고등어는 워낙 활동성이 강하고 민감한 성질을 가진 생선인지라 인공적인 양식장 안에서 키운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특히 고등어 양식은 아직 그리 많이 성행하고 있지는 않아서 새로운 노하우가 계속 만들어지는 중이다. 가두리 자체에 지혈을 넣어가지고 그 고등어를 살린다는 게 처음에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상당히 배사량이 많아가지고 뭐 100마리를 키워서 뭐 50마리를 살리기도 힘들 정도였거든요. 그런 걸 갖다 이제 극복을 하고 한 4, 5년 지금 돼가지고 어느 정도 좀 우리도 적응을 하고 이 뭐 고등어 살리는 데서 어느 정도 지금 노하우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새벽부터 양식장에서 끌어올린 고등어들은 수조가 담긴 트럭에 실려 전국 각지로 싱싱하게 산채로 운반되는 것이다. 양식 기술뿐 아니라 수송 기술까지 동반되어야 한다. 아직은 고등어 양식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도심의 횟집에서 고등어를 많이 찾고 있기 때문에 치어 확보와 유통 과정의 개선 등이 잘 이루어진다면 꽤 전망이 밝은 양식 사업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울 도심 한복판의 한 횟집. 경남에서부터 멀고 먼 길을 온 고등어가 별탈 없이 서울의 횟집까지 도착했다. 횟집 주인은 혹시 고등어가 금방 죽을세라 도착하자마자 부지런히 횟집의 수조로 다시 옮긴다. 예전 같으면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고등어 화로를 만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웠지만 수송 기술의 발달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 서울로 오는 동안 계속 산소를 공급해줬기 때문에 산채로 운반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제는 꼭 낚시터에서만 고등어회를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색다른 맛, 색다른 방법으로 고등어를 즐기려는 사람들의 열망이 수송 기술을 발달시키고 고등어를 도심으로 끌어오고 있다. 아직 낯설긴 하지만 이제 고등어도 회로 먹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고등어회의 독특한 맛을 찾는 손님들이 조금씩 늘고 있다. 지금 등푸른 생선 좋은 건 다 아시죠? 지금 DHA도 많고 불포화 지방산도 많아서 날씨가 쌀쌀해지는 요즘 먹기에 아주 좋습니다. 손님들은 매니아층들이 많아서 지금 좀 점점 많이 늘어나는 편이고요. 아주 반응 좋습니다. 사실 한국인이 즐겨 먹는 생선으로 고등어처럼 다양한 요리법을 가지고 있는 생선도 드물 것이다. 그런데 그 요리법은 모두 자반 고등어로 만든 구이, 조림, 찌개 등 모두 푹 익혀서 요리한 음식들로만 먹어왔다. 그런데 워낙 오랜 세월을 우리와 함께 해오다 보니 고등어의 성질과 다르게 회로서 또 색다른 맛을 제공해준다. 담백하고 달아요. 고등어에 좀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좀 몰랐었는데 맨날 고등어에 하면 또 먹고 뭐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회로 먹으니까 맛도 좀 좋고 괜찮은 것 같아요. 좀 더 색다른 방법으로 고등어를 먹으려는 욕심. 이렇게 고등어를 찾는 욕심과 손길은 고등어의 또 다른 면을 발견하게 되고 그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지금 한창 진행 중이다. 현재 그 남해안은 그 참돔이나 늪치, 조피폴라 같은 그 한 서너 종류만 양식 대상 종입니다. 그래서 그 작은 소수의 이제 그 양식 대상 종만 할 경우에는 동시 출하라든지 이런 또 어떤 그 특정 질병에 대량 폐사들이 발생이 될 수도 있고 또 가격 하락이나 이런 그 부정적인 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좀 종을 다양화시키고 또 앞으로 그 진행될 외해 수중 가두리라든지
이런데 그 대체 어종으로서 고등어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사실 고등어는 인위적인 조건에서는 배란과 성숙이 매우 어려운 생선이다. 먼 거리를 오가는 대표적인 회유성, 외해성 어종이기 때문에 자연 조건을 인위적으로 바꾼다면 뇌하수체에서 성숙을 위한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실험에서는 어미 고등어 뇌하수체의 생식소를 자극시키고 성숙을 위한 호르몬을 투여하여 마침내 이와 같이 수정란을 얻은 것이다. 수정란은 3일이 지나면 부화가 되는데 부화 직전 수정란 안에서 고등어의 형태와 움직임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부화를 한 뒤 25일이 지나야 일반적인 고등어의 형태를 띠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 국내에서 처음 성공한 고등어의 인공성숙과 산란 유도는 매우 주목할 만한 성과로 해당 분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연구의 성공으로 고등어의 품종 개발과 대량 종묘 생산, 또 고급 브랜드 상품을 개발하여 고등어의 고부가 가치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납치나 조피볼락, 농어 같은 어종은 백색 살을 가지고 있는 어종이고 고등어는 적색 살을 가지고 있는 어종입니다. 실제로 그 맛이라든지 어떤 활용도가 이런 그 적색 어종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적색 어종을 개발한다는 것과 그리고 앞으로 그 최고의 그 고부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참치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연구 개발이 잘 이루어진다면 어민들에게도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효자 생선이 될 것이다. 과거 고등어가 값싸고 맛있는 서민들의 대표 음식으로 사랑을 받았다면 얼마 전부터는 등푸른 생선으로서 그 진가가 나타나면서 웰빙 식품으로 각광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는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높은 가능성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정도면 최고의 생선으로 우리에게 사랑받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제 고등어는 어디에 내놓아도 사랑받을 만한 브랜드 상품으로서의 개발을 과제로 두고 있다. 사실 우리는 고등어의 브랜드화에 대해 이미 어느 정도 해답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바로 안동 간고등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안동 간고등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등어 브랜드로 고등어로는 유일하게 성공을 거둔 상품이다. 그런데 이 상품을 만든 지역이 안동이라는 것에서 누구나 다 의문을 갖게 된다. 고등어 최대 산지인 부산 여수 등에서도 간고등어를 만들고 있지만 안동 간고등어의 성공과 맛을 따라가진 못한다. 해안지방 고등어보다 맛있는 내륙지방의 고등어. 안동 간고등어는 정말 아이러니한 상품이다. 간고등어의 고장 안동. 이미 누구나 알고 있듯이 안동 어디를 둘러봐도 고등어와는 전혀 관련이 없을 듯한 산으로 둘러싸인 내륙지방이다. 하지만 안동시는 지난 한 해 간고등어 6,000톤을 판매 438억 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큰 성공을 거뒀다. 간고등어가 지역 경제는 물론 특산품으로 지역 홍보 역할까지 톡톡히 해준 것이다. 지금 간고등어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 수출까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간고등어는 단순한 안동시의 효자 특산품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안동말로 간고디라 불리는 간고등어는 제상에 손님상에 빠지지 않는 첫 메뉴이며 안동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밥 반찬으로 꼽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사실 옛날 안동 사람들은 이 세상에 생선이라고는 고등어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다는 말이 있을 정도. 그렇다면 어떻게 내륙지방 안동이 고등어의 고장이 됐을까? 그 시작은 수송기술이 발달하지 못한 아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동해안에 이제 고등어가 잡힌 것들이 이제 내륙 지역으로 이제 이동이 되는데, 이게 이제 동해안에 잡힌 고기들이 내륙 지역으로 이동되기 위해서는 한 이틀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이제 겨울은 가능하지만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부패가 되기 때문에 이를 보관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이 필요했었는데, 그것이 바로 소위 말하여 염장을 하는 방식이었죠. 바로 이것이 안동 간고등어의 맛의 비결이며 내륙 지방이 고등어의 대표 지역이 된 유래다. 하지만 처음에 간고등어가 내륙 지방 안동으로 들어왔을 때는 그 맛이 덜했을지도 모른다. 비교적 가난한 지역이었던 안동은 영양 공급원이 됐던 간고등어를 매우 짜게 하여 식구들 모두가 조금씩 나눠 먹었기 때문이다. 그런 사실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안동 간고등어의 유명세와 전국을 사로잡은 맛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안동 간고등어를 명품으로 만드는 장인의 손길과 이를 상품화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지자체의 노력이 있다. 현재 안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대표적인 간고등어 업체에서 그 비결을 만날 수 있다. 지난 4월 명인이 된 간제비 이동삼 씨. 한 번에 15에서 20g의 소금을 정확하게 잡아 고등어의 갈린 배 안에 뿌린다. 이동삼 씨가 염장하는 간고등어는 적당히 짭조름한 맛과 고등어의 쫄깃함이 어우러진 최고의 맛으로 정평이 나 있다. 바로 그 맛이 전국의 소비자들을 사로잡았다. 시장에 가서 한 마리 사다가 찌개에 새끼줄로 내가지고 집에 오면은 3대 간집 3대가 한 집 살았는데, 그때는 사람이 3대가 사는데 17이 내가 한 집 살았어요. 그 한 손 사가 오면요, 내한테 말씀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고등어 한 개 가지고 시큰 먹어보겠다. 여러 사람이 있는데 제가 저게 좋은 제품 만들어서 한번 저 가겠다, 이런 계기를 했습니다. 과거 동해에서 안동까지 집신을 신고 간고등어를 나르는 일부터 시작하여 50년간 간고등어 외길 인생을 걸어온 이동삼 씨. 그동안 염장 방법 연구를 위해 벌인 고등어만도 산을 이룬다고 한다. 그 고생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지만 맛있는 간고등어를 만들겠다는 50년 고집과 장인 정신이 지금의 명품 간고등어를 만든 것이다. 고등어가 옛날에는 신문지에 감고 새끼줄로 묶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해가 시장에서 소금쳐가 앉아가 소금쳐가 팔았잖아요. 그거보다는 어쨌든 나는 이 생각이에요. 깨끗하고 맛있고, 그래서 비를 이어서 한다. 여러 하면은 선물도 되고 먹기도 좋고 간편하다. 그래서 저는 그 하나만 생각하고 99년도에 이거를 명품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간고등어처럼 지혜와 정성이 담긴 음식을 찾기는 그리 쉽지 않다. 간고등어는 이동삼 씨처럼 맛있는 고등어를 먹기 위한 내륙지방 사람들의 노력이 지리적 열쇠를 오히려 기회로 만든 것이다. 그야말로 역발상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갖은 사연과 이야기가 녹아있는 간고등어는 수송기술이 발달한 지금도 사람들이 그 옛날 맛을 계속 찾으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게 아닐까. 소위 문화가 발전하는 것도 음식 문화가 발전도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동 간고등어는 그런 안동 문화권의 문화적인 기반과 그리고 지리적인 조건이 합치되어서 아마 안동 간고등어의 역사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안동 간고등어의 시작을 따지자면 안동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이다. 두메산골 안동에서 맛있고도 저렴한 고등어를 먹기 위해서는 짜게 먹더라도 소금으로 부패를 막는 것 외엔 달리 방법이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맛있는 음식의 진면목을 알아보고 고등어의 속성을 정확하게 파악한 그들의 지혜가 숨어있다. 또한 고등어를 먹고 즐기고 싶은 그들의 애착이 숨어있다. 이것이야말로 고등어의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 지금 우리가 배워야 할 대목이 아닐까.